북한의 김정일 자금을 관리하던 39호실 최고위급 탈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리정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리정호 씨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북한의 정책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대답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망명하던 2014년도는 참 살벌한 시기였다. 2014년도에 망명했다.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있었다. 그때 그들의 측근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고사총으로 진짜 처형했군요. 고사총 맞으면 그냥 막 몸이 다 박살나버린다 그러대요.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수천 명이 숙청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였다. 내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무차비 처형됐고,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도의성에 있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과연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그동안 대북 제재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 지도부, 김정은 정권 지도부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광물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군대 회사들이고 특수기관 회사들이다. 북한의 자금 대부분은 광물 수출, 석탄, 철, 구리, 아연 이런 것들, 지하자원 그런 것들을 수출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마련하죠. 그것이 전부 군대 회사들이에요. 군대 회사들. 또 군대에 속하는 특수기관 회사들. 그래서 광물 수출을 해야 자금이 생기고, 그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천하는 그런 곳에 건설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핵 미사일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군대 유지도 그런 자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자금줄이 끊어지면 무역 거래가 이제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타격을 받아. 그 돈 못 벌면은 결국은 군대를 유지할 핵무기 미사일 만들 자금이 없으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개인들의 시장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부정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하게 된다. 대북 제재가 지금 되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주민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면 통제해야 되는데, 배급을 주면서 장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급 못 주니까 북한 주민들이 막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끼리 먹고 살고, 그러니까 보안원들이 와가지고 해도 보안들하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전엔 보안원 하면 꼼짝 못 했는데, 왜냐면 먹을 거 대주니까 꼼짝 못 해요. 지금 먹을 것도 안 대주면서 우리 먹고 사는 것까지 방해하냐, 보안원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막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재를 하면 북한 정권은 약화된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정권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면 수령 중심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또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미국을 이제 타격하겠다고, 우리는 미국까지 해가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핵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타격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기를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사실 속셈이 다른 데 있다. 다른 데 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아마 최후의 선택으로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핵 공격 목표가 항상 남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핵미사일 공격 목표가 미국이 아니라 남한입니다. 항상 남한이, 항상 남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 핵 공격 목표가 남한이라는 것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자주 말하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내적으로 항시적으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항상 대외적으로는 이건 미국을 타격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나 우리는 이건 남한을 두드려 잡기 위해서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항상 얘기한대. 항상.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군부도 이건 알고 있는 문제다. 다 알고 있는 군부도 이걸 다 알고 있다. 지금 한국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체제 대결하는 상대는 남한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 목표를 분명히 남한으로 정하고 있다.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다. 근데요, 사드 못 갖다 놓게 난리치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 안 할 것처럼. 당시 간부회의 등에 참석하면 햇볕 정책에 대해 어떤 지침을 받았는가. 이 햇볕 정책,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햇볕 정책을 했는데 그때 간부회의 참석하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받았을 거 아니냐 물었어요. 그중에 햇볕 정책을 적대적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한은 햇볕 정책을 역으로 이용해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햇볕 정책을 북한에 대한 이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햇볕 정책을 이용해 먹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용주의 정책인데 어떻게 하느냐. 남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따내라. 이렇게. 남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몽땅 다 얻어와라. 남한의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빼앗아내라. 이것을 한마디로 따내기 전략. 그랬대. 따내기. 남한의 햇볕 정책을 쓰는 문재인, 김대중 정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따오라는 거예요. 뺏어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묻어 들어오는 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철저히 막아야 된다. 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막고 물건, 돈은 다 빼먹고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2겹, 3겹, 2겹, 3겹으로 단단히 치고 단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햇볕 정책 해봐. 햇볕 정책 했는데 결국은 북한 그 당국자들 김정일 정권 당국자들은 김정일은 뭐 갖다 바쳐. 그래 좋아 받아주지. 더 많이 가져오면 더 좋지. 그래가지고 잔뜩 받아먹고 남한이 요구하는 옷 벗는 건 절대 안 하는 거죠. 그건 절대 다 2겹 3겹으로 다 막아놓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더 통제하고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남한에 대한 호감을 갖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뭐 보나마나 우리나라가 주는 것들 갖다가 다 포장 새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줘도 좋겠죠. 주민들에게 주기나 했겠습니까만 뭐 몇백만이 굶어 죽고 뭐 이런 짓을 했는데 좋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줄 때까지 다 포장가리해서 주거나 아니면 그냥 줘도 사상교육 철저히 하고 절대로 남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안 갖도록 우리는 남한을 이제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 남한이 햇볕 정책으로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공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선전을 해버리니까 그 선전 받는 사람들, 아이고 저 햇볕 정책 저놈들이 우리를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증오심이 더 생기죠.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이런 전략을 모르고 햇볕 정책을 썼다. 그러면 이제 무능한 거죠. 완전 무능한 거죠. 여기에 이제 완전 이용당하죠. 근데 모르고 그런 햇볕 정책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와서 다 얘기해 줬으니까요. 햇볕 정책 써가지고 우리 물자 오는 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우린 구경도 못한다. 다 군수물자 다 들어간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모르고 순진하게 햇볕 정책을 쓰면은 북한이 옷을 벗을 것이다. 그렇게 해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줬을 거죠. 알면서 줬다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 죽어간 북한 정권을 살리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뭐 김대중 대통령 결과론이지만 이렇게 4, 5천만 달러 퍼주고 햇볕 정책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햇볕 정책 썼다. 지금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못 받고 햇볕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이 썼는데 그럼 왜 썼나? 몰라서요? 아니요. 몰라서라고는 할 수가 없죠. 수많은 탈북자들이 다 가르쳐 줬는데 알면서도 해줬대요. 그럼 뭐 저희가 뭐냐 말이에요. 저희가 그 이적 행위 아니냐 말이에요. 이적 행위.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햇볕 정책을 쓰려고 하고 미국만 어떻게 뭐 설득을 하면 햇볕 정책을 쓰겠다. 금강산 관광 뭐 다 개성공단 다 다시 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적 행위 하겠다는 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문재인 정부 하는 일이 불안불안 위태위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광물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군대 회사들이고 특수기관 회사들이다. 북한의 자금 대부분은 광물 수출, 석탄, 뭐 철, 구리, 아연 뭐 이런 것들, 지하자원 그런 것들을 수출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마련하죠. 그것이 전부 군대 회사들이에요. 군대 회사들. 또 군대에 속하는 특수기관 회사들. 그래서 광물 수출을 해야 자금이 생기고 그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천하는 그런 곳의 건설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핵 미사일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군대 유지도 그런 자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자금줄이 끊어지면 무역 거래가 이제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타격을 받아. 북한의 김정일 자금을 관리하던 39호실 최고위급 탈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리정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리정호 씨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북한의 정책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대답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망명하던 2014년도는 참 살벌한 시기였다. 2014년도에 망명했다.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있었다. 그때 그들의 측근 제재를 하면 북한 정권은 약화된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정권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면 수령 중심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또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미국을 이제 타격하겠다고, 우리는 미국까지 해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핵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타격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하기를, 지금 북한이 미군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고사총으로 진짜 처형했군요. 고사총, 그 맞으면 그냥 막 몸이 다 박살나버린다고 그러대요.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수천 명이 숙청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였다. 내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무차비 처형됐고,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도의성에 있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과연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그동안 대북 제재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 지도부, 김정은 정권 지도부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돈 못 벌면은 결국은 군대를 유지할, 핵무기 미사일 만들 자금이 없으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개인들의 시장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부정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하게 된다. 대북 제재가 지금 되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주민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면 통제해야 되는데 배급을 주면서 장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급 못 주니까 북한 주민들이 막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끼리 먹고 살고, 그러니까 보안원들이 와가지고 해도 보안들하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전엔 보안원 하면 꼼짝 못 했는데, 왜냐면 먹을 거 대주니까 꼼짝 못 해요. 지금 먹을 것도 안 대주면서 우리 먹고 사는 것까지 방해하나, 이 보안원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막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